앞서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 변호사님께 네.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요,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기각을 하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변호사로서 어떤 그 받은 소를 제기했던 판결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가 소를 잘못 제기했다라고 당사자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결국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했던 그 사유 자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신문에서 스트레이트 기사,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 스트레이트 기사조차도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네. 일시, 장소,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사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지금 혹평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검찰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 경력 무단 조회 그리고 또 리조트 이용 관련된 그 김영란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의혹을 제기한 그 어떤 기사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공소 사실에 해당할 만큼 육하 원칙을 에 맞춰서 써지지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상대방 그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뭐를 다퉈야 될지 대상 자체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 살펴야 될 이유조차도 없을 만큼 주장과 입증이 없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위해 가지고 이 그 위장 전입했다 이런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탄핵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네. 총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검찰에서 검사에 대한 그 탄핵은 어떻게 보면 공수장 자체로 이 탄핵 소추 자체로서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더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 진보할 네, 것 없이 네. 아주 다양한 그 집단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에서 그 후보를 어떻게 보면 그 선출했던 분들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검사 탄핵 사건 결국 민주당이 사실 주도한 두 번째 사건이지 않습니까? 국회 측에서는 검찰이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아서 기각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탄핵을 하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했냐 이걸 이제 탄핵 사유로 넣어야 되는 것인데 실은 이 검사가 한 행위들, 범죄 수사 경력을 다 열람했는지 또 천안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무마했는지 불법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야당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탄핵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으로서 압수수색이라든가 관련자들 증인, 증언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기록을 넘겼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뭐 감찰 중이다, 수사 중이어서 넘길 수 없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기록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자료가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야당의 태도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탄핵이 기각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나 검사 탓만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탄핵 절차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치밀하게 그런 준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인데 대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해직 교사들이 억울하게 해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채용한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아쉽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목적은 좋았지만 해직된 분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개 채용의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이들에게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좀 편법이 동원된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게 유죄 판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교육감들이 좀 잘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판결이 나온 뒤에요. 이 조희연 전 교육감입니다. 이 자신의 결정에 후회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 교육계에서도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치적 확신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인의 어떤 그 선거와 관련해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해서 결국 해직이 된 사람을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 그 특별 채용이란 그 외피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그 내정해놓고 했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후회가 없다 하는 것이 네. 과연 사법부를 존중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이에 대하여 그 교총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에 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하는 반면에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부분에 대해서 이 그 특채를 절차를 했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데 대법원이 그러는 것뿐만 아니고 네. 1심, 2심, 3심 전 재판부 사법부가 일관하여서 지금 유죄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그 전교조의 비판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 발생했습니다. 근데 너무 구멍 크고요, 차량도 빠지고 갑자기 뭐 차량이 훅 없어졌는데 이게 원인이 밝혀졌나요? 원인은 아직 안 밝혀졌고요. 저런 사고를 당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차가 가다가 갑자기 푹 꺼졌습니다. 근데 네. 저렇게 푹 꺼진 이유들은 대부분 하수관이 노후됐다거나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부분이 토사가 유실돼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발견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사고 피해자분들이 고령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상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여름 또 상하수도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이 싱크홀 때문에 시민들 불안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